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전 선생님도 안녕하셨죠? 네. 그동안 홀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는 디스크 협장증으로 걷지 못해 입원 치료하며 시술을 통해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엄마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또 울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말이에요. 예, 전 선생님도 엄마가 그리울 때 있으셨죠? 아유 그럼요. 항상 그립죠. 조금만 아파도 예, 아유 천희 씨는 얼마나 예. 엄마가 그리우셨겠어요. 병원에서 음, 허리 통증으로 꼼짝도 못할 때, 또 시술하며 너무 고통스러울 때 2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선생님, 우리 이혜인님의 엄마라는 시를 함께 보도록 해요. 네, 그럽시다. 엄마 이혜인.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불러보는 엄마.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엄마는 병을 고치는 의사, 어디서나 미움도 사랑으로 바꿔놓는 요술 천사. 자꾸 그리워해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나의 우리의 영원한 애인 엄마.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강인엽의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네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아유, 시도 참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또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 노래도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네요. 아, 날씨도 추운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서 큰일 났어요. 방송을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네. 아, 엄마라는 시집을 출판하면서 암 투병 중인 이혜인 수녀의 3호곡으로 생전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 수없이 하느님과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이미 가 계신 저 세상에 가도 좋고 좀 더 지상에 남아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하고 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도 보고 싶어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할 것 같다가도 다시 맑고 깊게 높고 넓게 그리워지는 어머니. 유난히 꽃을 사랑하시어 편지 안에다 매번 꽃잎을 넣어 보내시던 어머니께 꽃 물든 그리움으로 이 자그만 3호곡을 바칩니다. 2008년 7월 19일. 선생님도 엄마 보고 싶고 울고 싶을 때 있으셨죠? 아유, 그럼요. 우리 수도 엄마도 없죠? 네,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네. 엄마를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그립죠. 뭐. 네. 울기도 많이 울고요. 예. 암 수술 후 병실에서 출간을 앞두고 독자들에게 쓴 친필 편지 중에서 올해로 수도 생활 40년, 시인 생활 30년을 맞이한 이혜인 수녀는
어머니 일주기를 기념한 10번째 시집의 원고를 탈고하자마자 뜻밖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대수술을 받고 잠깐 동안의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아픈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겁도 나긴 하지만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가봐야지요. 네, 2007년 9월 작고한 이혜인 수녀의 모친 고 김순옥 여사에게 바치는 시들을 엮은 이 책은 어머니를 향한 이혜인 수녀의 소박하면서도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돌아가심을 그리며 쓴 3호곡 60편과 어머니 살아 생전에 쓴 엄마 관련 동시 20여 편, 어머니와 이혜인 수녀가 주고받은 편지들과 추모 글들을 함께 엮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혜인 수녀에게 선물로 주신 도장집, 꽃골무, 괴불주머니 등 어머니의 유품 사진들과 잔잔한 사연을 담아 두 모녀의 사랑이 더욱 정감 있게 다가옵니다. 4월과 5월에 장미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느 연분 꽃송이 가슴에 꽂으며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네, 이 책은 한 사람을 향한 책이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이혜인 수녀 자신의 3호곡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근원적인 향수를 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되새겨보는 책이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한 마음이라 생각하며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엄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무복에 대한 그런 조금 슬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자, 좀 화제를 바꿔서요.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송에도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지하철역에 네. 청소하는 용역들에 대한 그런 네. 힘든 생활하시는 거를 알려주는 그걸 하던데.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까 합니다. 네. 11월 9일자에 중앙일보에도 나왔어요. 그걸 참고로 저는 했고요. 오늘은 지하철역 청소하시는 분들 신경구 반장의 하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물 청소를 하고 낙서 지우고 한밤 다시 태어나는 지하철역에서의 힘들게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니어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방송을 보고도 저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역은 다시 슬렁이고 있었으니까요. 역무실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자가 6명, 남자 2명이 안내 방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강장에 들어오면서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어깨 손으로는 각종 중무기를 끌고 가거나 머리에 이거나 등에 메고 든 채로 종종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청소하러 가시는 것이 꼭 전쟁터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백음성의 백마야 오지 마라 들어보시죠. 백마는 가자 울고 나를 전부인데 거칠은 타관길에 주막은 멀다 옥수수 익어가는 가을 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옮기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고향을 등에 두고 흘러가기는 내 신세가 다를 게 없다. 끝없는 지평선을 고향이거니 인생을 새 희망에 봐가며 살자.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네, 흘러간 노래를 들어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좀 예, 나네요. 새롭네요. 그렇죠. 네. 우리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지하철역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9일 10일 새벽 이미 이들은 2호선 시청역 지하 1, 2층을 싹쓸이 했습니다. 뭐
도둑질 해갔다는 게 아니고요. 청소를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한 달 2회 실시되는 역산의 물청소 작업이 있는 날의 장면입니다. 오전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죠. 화장실에는 글씨체로 보면 같은 사람인데 화장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었는지 사람들은 낙서를 많이 하나 봅니다. 남자 화장실에 낙서를 지우던 김태현 씨가 혼잣말을 내뱉으네요. 너무하다 싶으셨겠죠? 맞아요. 화장실 변기 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면서 가장 은밀한 공간이죠. 낙서 중에는 애인을 구함, 회춘시켜 드립니다 등의 예. 짧은 문장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시청형 화장실의 낙서는 200자 원고지 이매 분량의 장문이었습니다. 이 긴 장문을 다 지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김 씨는 광화문 시청 일대 집회가 늘면서 이런 정치적 메시지, 낙서도 급증했다면서 주말 집회를 앞둔 목 금요일에 낙서가 많아진다고 하시면서 이걸 지우려면 그는 독한 약물을 써야 지워지는데 큰 병이라도 걸릴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걱정이네요. 네. 실제로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약품에 노출된 기자분께서는 금세 눈이 따끔따끔거리고요. 기침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은 물게 되어 있다는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화장실 문을 열며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시면서 지하철 보안관들은 처벌 권한도 없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지하철역을 비롯한 시설 내 화장실 청소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여자가 그렇죠. 하는지, 예. 왜 우리나라만 여자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여성 미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자,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남일의 낙엽의 탱고. 쓸쓸한 가을밤 외로운 가을밤 불벌의 구슬피 나를 울리는데 달마저 기울어 적막한 가슴에 눈물만 짜내는 기타는 누가 뜯나요 꿈마저 차워라 밤마저 길어라 천리타 향해 우는 낙엽만 떨어져 날리는 창가에 내 서름 짜내는 기타는 누가 뜯나요 애수의 가을밤 고요한 가을밤 차디찬 이슬만 젖어드는데 그님이
차거라 정마저 멀어라 천리원정에 눈이여 나뭇잎 떨어져 날리는 창가에 내 간장 태우는 기타는 누가 뜯나요? 네, 전문가들은 미화원의 80% 정도가 여인이라는 성별 인력 비대칭과 여성 미화원은 안을, 남성 미화원은 밖을 맡아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지만요. 남자 화장실만큼은 남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공기관 시설 관리팀 관계자는 남성들이 화장실 청소를 꺼리는 것도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여성 미화원이 청소 중입니다라는 팻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깐만 참아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김 씨는 그래도 화장실로 들어오는 남성 중엔 미화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참고 투명 인간인 척 조심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건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싶겠나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018년 발표한 청소, 경비, 직전근무 형태의 조사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요. 신도림역은 가장 청소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았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50만 명의 승강장은 4곳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는 2호선 시청역도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곳 시청역은 배수로가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면서 청량리처럼 오래된 역들은 배수로가 없어 물을 승강장 끝까지 몰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그래 말이에요. 예. 윤 씨가 물을 뿌리면 신반장이 큰 물을 몰고 갑니다. 이른바 앞 밀대라고 하고요. 이어서 뒷 밀대가 작은 물을 쓸고 민다고 합니다. 격렬한 전투이지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시와 밤을 잊은 그대 신영규 반장의 하루 전반전을 소개했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전신자 이건희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시니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